네, 허재영 기자의 시사바리스타입니다. 2부 함께 하실게요. 자, 지난주에 저희가 그 열린공감TV에 출연을 해가지고, 최성해 씨가, 이낙연이 자기한테 조국 사태 때 전화를 걸어와가지고, 조국을 자기가 쳤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게 큰 도움을 줘서 고맙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어마어마한 내용의 폭로를 저희가 해드렸죠. 이것과 관련해서 좀 뒷이야기들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왜 보도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취재 과정을 거쳐서 어떤 판단을 거쳐서 이런 것들을 좀 보도를 하게 됐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짧게 더 좀 진행을 할게요. 자, 먼저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내용은 좀 끔찍하지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최성해 씨가 자신의 조카와 이야기했던 통화 녹취록입니다. 이낙연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한지 다시 한번 좀 들어볼게요. 이낙연이는 조국이를 친 사람이야. 이낙연이 나한테 고맙다고 연락해 준 사람이야. 고맙다고 연락이 왔다고요? 그럼 조국 사태 끝나고 나서요? 조국 사태 딱 터지고 얼마 있다가. 자, 들으셨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저희가 사실은 이거를 알게 된 게 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당연히 최성해 총장의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기도 하고, 근데 그냥 넘기기에는 분명히 좀 이상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조국 사건, 이른바 조국 정국이 벌어졌을 때 왜 청와대에서 이상할 정도로 되게 그 수세적인 반응을 보이고, 조국 장관은 한 달이나 두 달 못 채우고 법무장관직에서 사퇴했죠. 민주당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죠? 검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촛불을 드는데도 그 촛불 집회 민주당 의원들 나온 사람 거의 손에 꼽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왜 그럴까? 이상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낙연 총리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에 대한 퍼즐을 어떤 한 조각을 최성해 씨가 던져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진실의 일말을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나 동시에 이 최성해 씨의 이 허언증, 이걸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 고민이 함께 드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그냥 묵힐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함부로 보도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여러 가지 그 백업 취재를 했던 겁니다. 제가 뭐 그렇게 만만한 기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뭐 제가 뭐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청와대의 맥이 닿을 만한 그런 정말 최고위급 정치인 복수를 상대로 저희가 확인 취재의 과정을 거쳤고요. 이 녹취의 내용은 하나하나 다 알려줬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저희가 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다 컨펌을 받은 거예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백업 취재들을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최성해 씨의 측근들이 여럿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대학 경영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알고 지내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과 오랫동안 비밀을 공유해왔던 사람들의 증언을 들었는데, 최성해 씨는 이낙연이 전남도지사를 할 때부터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했고, 그러니까 연락을 오랫동안 해왔다라는 증언도 역시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성애 씨가 그저 여러 가지 그 정치적 목적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 것은 정경심 교수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그 정황들이 확인이 돼서 저희가 다 확인을 해드렸지만, 그것과 별도로 또 자신들의 측근들을 상대로 하는 이야기들은 일말의 또 진실성을 담은 이야기들을 역시 또한 함께 한다. 어떻게 이 사람이 하는 말마다 100% 다 거짓말이겠어요. 그럴 일 없잖아요, 사람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말이 앞뒤가 바뀌는 것일 뿐인 거지. 그래서 어떤 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고 어떤 것은 사실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어떤 것들은 독자들에게 전하고 어떤 것들은 좀 더 판단을 유보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가지치기를 한 겁니다, 저희가. 그런데 다만 이낙연이 조국을 쳤다. 그리고 자기한테 고맙다고 인사까지 해왔다. 라는 얘기는 너무나 파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섣불리 보도를 하기보다는 검증 과정을 오랫동안 거친 겁니다. 이 말의 진실성 여부를. 당연히 이낙연 쪽에도 사실관계를 물었고요. 최성애 쪽에도 사실을 물었죠. 근데 다 부인합니다. 부인하지만 그런데 그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정당국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뭐 청와대라고 할까요? 하여튼 뭐 제가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청와대 핵심 고위 관계자 급이라고만 말씀드릴게요. 복수의 여러 관계자들을 상대로 당시에 청와대 내부의 분위기, 내각의 분위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다 백업 취재를 하고 이거를 보도한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자세한 건 그 취재원 보고상 좀 어려워요. 그건 뭐 언젠가 뭐 제목에 뭐 칼이 들어오면 뭐 그때 가서 뭐 회의 끝에 뭐 얘기하게 될 수는 있어도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뭐 바로 이렇게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건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 시사타파라는 뭐죠? 무슨 그 유명 유튜버 있잖아요. 예, 제가 뭐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나름대로 꽤 이런저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유튜버를 알고 있어요. 예전에 촛불 집회도 주도하셨고 거기서 이 보도를 가지고 비판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그리고 대구 MBC의 신병철 기자도 거기 출연을 해서 이 보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셨던 것도 제가 알고 있고. 근데 제가 신병철 기자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잘 알고 있고 연락도 자주 하는 사이예요. 서로 통화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 사건은 우리 사회의 일종의 좀 그죠? 공공재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기자들끼리 연대해야 될 취재 연대를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병철 기자에게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선배, 제가 이거 어떤 사람들을 상대로 어떻게 취재를 지난 한 달 동안 했는지 알고 계신 상태에서 시사타파에서 그렇게 논평을 하신 겁니까? 네? 제가 좀 항의를 했죠. 근데 그래서 결국 신병철 기자가 저한테 사과를 하셨어요. 예, 개인적으로. 사실은 내 입장에서는 이낙연과 이제 최성애의 관계가 입증이 잘 안 되는데, 근데 허 기자와 열린공감TV가 어떤 식으로 취재했는지는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비판적으로 코멘트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기분이 나빴다면 정말 미안하고, 그러나 우리 좋은 관계로 잘 지내자라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병철 선배께도 저희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취재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병철 선배는 그런 과정을 모르니까, 그냥 덜렁 이런 것만 보도한 걸로 아마 오해를 하셨던 모양인 것 같고. 그리고 시사타파, 그분, 이름이 개총수예요? 그분이?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거는 근데, 딴지일보 총수 아니에요? 개총수는? 근데 아무튼, 그분은 유튜버시잖아요. 그분은 취재를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기자들이 어떤 방식의 검증 과정과 크로스 체크를 오랫동안 해가지고 취재를 하는지 그런 것들, 그 시스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실 때도 물론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널리즘을 대하는 기본적인 전문적인 훈련화된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단히 기분 나쁘긴 하지만 일단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고, 정치 유튜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정치 유튜버가 아니에요.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유튜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자예요, 여러분. 정치 유튜버들과 기자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시사타파라는 것은 그냥 정치 유튜버들이에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 그런 것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유튜버가 정치 유튜버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런 방송도 필요해요. 우리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역할과 저의 역할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저는 유튜브를 하는 기자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 집단이건 어떤 정당이건 어떤 정치인이건 모두 저의 기자는 검증 대상과 비판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이낙연을 뭐 지지하시는 분들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기분이 나빴던 모양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 보도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시는 거는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지만, 근데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예, 허지연 TV도 그렇고 열린공감 TV도 그렇고 여기는 언론사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해가면서 양쪽의 입장을 고루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허재현 TV가 난 특정 정치인 비판하고 나 이런 거 불편해 그러면 안 들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이거는 언론사인데 뭐 어떻게 내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얘기를 해주는 언론사면 그냥 딴 데로 갈아타면 그만이지 뭐. 제가 뭐 꼭 허재현 TV를 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다만 허재현 TV는 나를 비록 불편하게 하는 얘기들을 가끔 하더라도 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로 어느 누구도 성형 없이 감시하고 살피는데 게을리지 않는 방송이다. 여기는 언론사다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봐주시면 저로서는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이걸 보도하고 나서 제 페북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막 모욕적인 막 글들 막 달고 그러시던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대선을 앞두고 민주진보 진영의 어떤 분열이 일 수 있는 그런 보도들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마음은 제가 알겠는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걱정이 있고 기자의 역할은 또 따로 있는 것이다. 그거를 이해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기자가 욕을 먹고 비판을 받아야 할 순간은 그 기자의 보도 내용이 틀렸을 때이지, 보도 행위 자체가 욕먹을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제가 좀 그렇게 해명을 좀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그 2, 3년 전에 주진우 기자 같은 사람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려고 하기 직전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사실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정확하게 국민들을 상대로 얘기를 해줬더라면 문재인 정부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겪고 있는 이 혼란들을 지금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막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진보 언론을 포함해서 보수 언론은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에 윤석열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조국 사건에서 조국 정국 때 청와대 내각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했고 어떤 메시지를 보내왔고,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서 다음 대선에서는, 다음 청와대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휘슬블로어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언론의 역할 아닙니까? 제가 욕을 먹어야 할 때는 제 보도가 틀렸을 때입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검증 받겠어요. 근데 이 휘슬을 불렀다는 그 자체만으로 욕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우리 허재현 TV는 워낙 양질의 이제 시청자분들이 모여 계신 공간이라 제가 뭐 안심하고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어떤 그런 시사타파 같이 규모 있고 덩치가 큰 정치 유튜버에서 그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확 저희를 비판을 하면 그 후폭풍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네.
제가 뭐 신경을 안 쓰려고 합니다만, 그런 사람들. 어차피 그 사람들은 사실 정치 집단이나 다름없는 정치 집단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정치 외곽에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목적이 있어요. 자신들의 원하는 정치 행보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늘 비판을 할 겁니다. 제가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여러분들만큼은 구분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거기는 정치 유튜버고, 허지연 TV와 열린공감 TV는 언론사입니다. 예. 그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보도를 하는 겁니다. 예. 저희는 이낙연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재명과도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고, 또 누가 있죠? 추미애 장관이 됐든 조국이 됐든 누가 됐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다만 공유하는 가치는 있죠.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서 가장 염원해왔던 화두, 검찰개혁. 예.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일치된 어떤 하나의 그죠? 합의된 어떤 생각들은 있지만,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서는 다 선을 긋고 공정하고 투명한 잣대로 감시하고 살펴보는 것. 그거를 하는 곳이 바로 언론사이죠. 예. 그러나 정치 유튜버는 다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유튜브여도 목적이 다른 거라는 거.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하고, 네, 허지연 TV가 됐던, 열린공감 TV가 됐던 방송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신병철 기자가 아니라고 했던데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또 막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병철 기자한테 사과를 받았다니까요. 네. 선배가, 심선배, 존경하는 신병철 선배님, 제가 어떤 취재 과정을 거쳐서 이걸 보도했는지 모르시지 않습니까? 저 기분 나쁩니다. 이러니까 신병철 기자가 바로 사과하셨어요. 그리고 좋게 마무리 지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자, 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허지연 TV 같은 훌륭한 언론사 평화나무 여기가 시민단체이자 언론사의 역할을 함께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최성해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거 보도 어떻게 된 거냐 이제 확인을 한 모양이에요. 최성해 총장이 이런 식으로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뭐냐, 이낙연이 아니라 이낙연 측근이 찾아와가지고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있긴 있었던 모양이야. 예. 이낙연이 곧바로 얘기한 건 아니고 자신의 측근을 통해서, 예, 이낙연 총리가 조국을 친 거 맞고요. 그리고 최성해 총장님한테도 되게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던데요.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는 최성해 총장이 결국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의 측근에게 조금 과장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낙연이 바로 연락을 준 것처럼. 근데 이낙연 총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사실 저희도 이 녹취를 들었을 때도 그런 예상을 했습니다. 아마 이낙연이 바로 연락을 한 건 아닌 것 같고, 이낙연의 대리인이라고 봐도 될 만한 측근이 대신 해준 얘기일 거다. 근데 그거를 원래 약간 이제 부풀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직접 들은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 역시나, 네, 그거를 인정을 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 최성해 총장은 이낙연은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어쨌건 이낙연의 측근이 전해준 얘기는 맞네. 어? 그럼 그 측근이 누구요? 그 측근을 밝히시오. 최성해 씨가 또 한번 입장문을 냈는데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와 이낙연 전 총리는 특별한 인연이 없어서 조국 사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이 전 총리가 고마워한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뭐야. 아까는 또 측근이 사람을 보내와가지고 이낙연 총리가 고맙다고 했다며. 또 기자한테 한 얘기도 다르고 또 입장문 내는 것도 달라지네. 이 아저씨는 진짜. 아, 진짜. 그리고 자, 이 첫 문장이 좀 웃겨요. 여기 보면은 열린공감TV에서 그 방송한 저의 녹취록은 저와 조카 사이의 사적이고 허황된 대화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드디어 인정을 한 거야. 나는 사적인 자리에서
허황된 얘기하는 사람이다. 뭐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학 총장을 하고 있었어. 교육자적 양심 어디 가고. 네, 최성해 총장 전격 선언. 나는 허황된 대화를 나누는 사람. 제가 웃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쓴웃음은 짓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정경심 교수 재판에 출석해가지고, 그렇게 중요한 증인이 되어서 표창장 위조했다고, 임정혁 판사님, 최성해 총장의 이 발언의 신빙성이 지금 이게 인정이 됩니까? 본인 스스로 허황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인 걸 인정하잖아요. 이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열린공감TV의 보도가 하나의 성과를 이뤘네요. 뭐냐? 최성해 총장 본인 스스로의 입으로 나는 허황된 대화를 하는 사람. 그렇게 제 말을 믿지 마세요. 예, 요거 그대로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에 갖다 줘야 되겠네. 예, 요거 그대로 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세요. 예, 최성해 전 총장이 스스로 밝혔습니다. 저는 허황된 대화를 하는 사람입니다. 참, 열린공감TV 일 잘했다. 예. 그러나 여러분이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낙연 쪽에서 열린공감TV를 고발했습니다. 바로 이 보도를. 아마도 저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같이 보도를 했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이고요.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최성해 씨죠. 그러면 허황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을 고발해야지. 왜 언론사를 고발하는 거죠? 이낙연 씨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낙연 씨? 제가 이제 선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대선 후보에서 누구를 지지하겠다라는 선언은 아직까지 신중을 하고 있죠. 다만 이거는 제가 이제 확실하게 선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낙연 씨만큼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선언하겠습니다. 저는 그분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출마를 지지해왔던 저의 의사를 영구적으로 오늘 이 시간부로 철회합니다. 왜냐? 언론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윤석열하고 하등 다를 바가 없어요. 에? 본인이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죠? 해명을 하기는커녕 측근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 감옥에 가두게 만들려고 고발하고 이거 형사고발한 거예요, 여러분. 에? 허재영 기자 감옥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낙연 때문에. 에? 윤석열하고 다를 바가 뭡니까? 에? 윤석열에 대해서 조금만 비판했더니 그 한겨레 하영 기자 고발했잖아요. 고소했잖아요, 윤석열이. 지금 이낙연이 하는 행동이 똑같습니다. 열린공감TV 기자들하고 강진구 기자랑 허재영 기자 지금 감옥에 보내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에? 이게 지금 언론사한테 할 행동입니까, 이게? 이런 사람은 민주진보진영의 리더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낙연 씨는 잠자는 사자 언론의 코털을 건드린 것과 같습니다. 제가 윤석열 검증하는 것도 제가 굉장히 사실 바쁜데 이낙연 씨가 이렇게까지 나오면 저는 당분간은 이낙연 씨와 관련해서 제기되어 왔던 여러 의혹들을 검증 취재하는 것에도 제가 사람을 고용해서라도 취재에 나설 겁니다. 네. 제가 그렇게 만만한 기자가 아닌 거 세상이 다 알 거예요. 저 때문에 감옥 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부터 조현옥 전 경찰청장 그리고 간첩 조작 사건 일으켰던 국정원 직원들까지 예? 저 때문에 감옥 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요. 이낙연 씨 어디다 대고 언론사한테 고발 으름장입니까? 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과 격려 모아가지고 열심히 취재하고 방송하고 하면서 이 위기를 잘 돌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지금 이 순간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정치 유튜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취재하는 기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정치 유튜브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참조해서 듣되 허재영 기자가 하는 얘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둘을 잘 비교해 가면서 고른 정보 영양분을 섭취하십시오. 예, 그 차이를 꼭 좀 이해하시면서 방송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정치 유튜버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 오로지 진실만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정치인들의 행보들 잘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취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9시에 또 열린공감TV에 출연을 해서 제가 이것저것 또 좀 논평할 게 있어요. 네. 그것도 쉽게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이번 주에도 또 열심히 좀 취재하다가 중간중간 또 이렇게 방송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 원인 겁니다. 물론 36만 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